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들이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내년도 1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의 소비 지출과 경제 전반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1분기 미 경제 성장률을 종전 5.2%에서 2.2%로 내렸습니다. 여행 지출 감소와 스포츠 행사와 브로드웨이 공연 취소 등 내년 1분기까지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경제용서 판타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내년 1분기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3%로 수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소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한 소비자 부분 지출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더 증가하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7,68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 서명한 2022년 국방 수권법 예산은 7,682억 달러, 올해와 비교해 5%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해당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했던 것보다 25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질 것이라는 양당의 우려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안에는 태평양 억지 구상을 위한 71억 달러와 대만 방어에 대한 지지 서명,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국방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군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 강화와 국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60년간 매년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 삭제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침이 무엇든지 따를 것이라며 격리 기간 단축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전염이 통상 초기 단계인 증상 발현 이전 1, 2일과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격리기간 변경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는 격리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항공사들이 불가피하게 수천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일일 감염자 수는 12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자 미국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백신 무용론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지 못하며 다른 변이보다 위중증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초기 연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들어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자칫 코로나19가 엎친 데 독감까지 덮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독감 발병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독감 입원율이 증가하고 독감 유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2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DC에서 독감 발병이 가장 높고 뉴멕시코와 캔사스, 인디애나와 뉴저지, 테네시와 조지아주 등에서도 발병률이 치솟았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주의 운전면허 발급과 차량 등록 등의 업무가 오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5일간 일시 중단됩니다. 조지아 주 세무국 DOR은 보도자료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조지아주 운전면허 서비스국 DDS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오피스 방문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나 온라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397만 5,855명, 누적 사망자는 84만 1,31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4만 2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22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7만 825명, 누적 사망자는 26,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82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2만 9,507명, 누적 사망자는 1,733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2만 2,520명, 누적 사망자는 1,47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3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개정안이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피터 현, 한국명 현상진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현 내정자는 워싱턴 DC 지역 로펌인 와일리 레인에서 변호사를 거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의 수석 법률자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일리노이주 북부지검, 뉴욕주 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피터 현 내정자는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마치면 정식 차관보가 되며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행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LA 출신의 현 내정자는 UC 버클리와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의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주 역사상 가장 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16일 애틀랜타 동쪽 지역에 약 7,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50억 달러 규모의 리비안 배터리 공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리비안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15년 전 기아 자동차에 제공한 4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 기아 자동차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차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